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6장 10절입니다.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The holding of ancestral memorial offering rituals by descendants who received their bodies through the grace of their ancestors accords with the virtue of heaven and earth. 부모와 조상은 내가 태어난 근원입니다. 조상의 음덕이 복이 되어 자손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나의 조상님과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잘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사상 최단인 자정 89초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1947년 시계 도입 이후 가장 멸망에 가까운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1월 28일 발표에서 핵전쟁과 기후변화, 인공지능 및 생물학적 위협 등으로 인해 인류가 직면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90초 전이었던 시계를 올해 1초 더 앞당긴 이유로 핵전쟁 가능성 증가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핵과학자회는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이행을 중단하고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핵무기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핵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 보유국들이 핵 억제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는 점, 위험한 생물학 연구에 AI가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인류 멸망 위험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처음 설정된 1947년 당시 자정 7분 전이었지만 소련이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3분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류가 가장 안전했던 시점은 1991년으로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정 17분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계는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100초 전으로 유지되다가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90초 전으로 조정되었고 올해 다시 89초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핵과학자회는 현재의 위험 수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류가 협력하여 핵전쟁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알사탕이 오는 3월 3일 개최되는 제97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알사탕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는 총 5편이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수상작은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애니메이션 알사탕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과 나는 게다를 원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명가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소통이 서툰 외톨이 소년 동동이가 신비한 알사탕을 먹으며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연출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리큐어를 기획 제작한 니시오 다이스케 감독이 맡았으며 프로듀서로는 와시오 타카시가 참여했습니다. 후보 선정 소식이 전해진 후 와시오 타카시 프로듀서는 이번 후보 선정은 원작의 매력을 생생하게 살려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제작진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니시오 다이스케 감독은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점이 감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백희나 작가는 이번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존중하며 한국적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서울의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배경을 연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애니메이션 알사탕은 지난해 제25회 뉴욕 국제어린이 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수상했으며 제50회 시애틀 국제영화제, 제57회 시체스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는 3월 3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알사탕이 한국 창작 동화 기반의 애니메이션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 방콕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휴교령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했습니다. 1월 25일 AFP,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방콕시는 대기질 악화로 인해 352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방콕에서 대기오염 문제로 이처럼 많은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스위스 공기질 분석업체 IQ에어는 1월 24일 방콕의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10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방콕 시내는 하루 종일 짙은 스모그에 뒤덮였으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음료수 노점상을 운영하는 벤자완 숭레 씨는 숨쉬기가 힘들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며 학교 휴교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직접 나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 오염 노출을 줄이고 차량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리아 중릉 르엉깃 교통부 장관은 1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체증과 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방콕 시내에서 트럭과 중장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트럭 2,700여 대의 운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아누틴 찬위락군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도 1월 23일 농민들이 추수 후 남은 잔여물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태국 당국은 비행기로 방콕 상공에 드라이아이스를 뿌려 인공 강우를 유도하는 실험적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IQ에어가 발표한 1월 24일 세계 대기 오염 순위에서 베트남 호찌민이 2위, 방콕이 4위, 캄보디아 프놈펜이 5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 5곳 중 3곳이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오늘은 정산도의 근본 사상, 다른 말로 인간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을 보면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어린 복남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다가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 한 올을 복남에게 주시고는 수백 명이 모인 번잡한 곳을 가리키시며 저기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비춰봐라 하셨습니다. 이에 복남이 말씀을 쫓아서 눈에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닭, 돼지를 비롯한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그 중에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었고 상제님께서
다 봤냐 하시더니 머리카락을 도로 뺏으시어 불태우셨습니다. 복남이는 상제님의 조화로 인간의 숨겨진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진짜 인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디 없을까요? 인간은 하늘과 땅, 천지를 바탕으로 생겨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태초에 처음 열린 이래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생장염장하는 우주 일련의 법칙에 따라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우주의 봄에 인간을 씨 뿌리고 우주의 여름에 인간을 기르고 우주의 가을에 인간을 성숙시키고 추수하여 천지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변화의 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아직도 천지 변화와 인간의 비밀을 탐구하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철을 끝맺고 가을철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시대는 인간이 성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참 인간이 되고 못 찾으면 그저 낙엽과 같이 떨어져 소멸하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성숙하려는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그런데 가을 개벽 또는 후천 개벽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개벽하고 문명도 개벽하고 인간도 개벽하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대변화, 파천왕적인 대격변인 것입니다. 성숙과 성공에는 반드시 성인식과 같은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개벽이라는 것은 천지 1월이 새로 태어나는 대사건입니다. 지축이 이동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자연의 대변화와 재앙은 모든 생명이 넘어야 할 엄청난 위기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개벽의 여러 현상들이 더 가열차게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명개벽은 봄, 여름, 선천 동안 온갖 문제를 야기해온 이 상극의 질서를 끝막고 상생의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극과 상생이라는 정반대의 질서가 교차하려면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앙금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오히려 대전쟁의 공포가 옥죄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개벽은 잃어버린 자기의 신성, 영성,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생존하는 대우주 차원의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팽착한 인간을 조절하기 위해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의 변이와 공격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학의 발전도 바이러스의 변이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란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천개벽, 가을개벽의 문턱에서 우리 인간은 길을 찾아야 생존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막막함 뿐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산 상제님께서 주신 원시 반본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시 반본은 문자적으로 처음 출발한 시원을 제대로 찾아서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 선천의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수액을 뿌리로 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을 통해 가을로 들어가려면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름 동안 입던 짧은 옷을 벗고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가을의 옷이 바로 원시반본이라는 멋진 진리의 옷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모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원시반본인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이법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서처럼 사자 새끼가 자신이 사자인 줄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백수의 왕 사자의 면모를 되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가을 개벽의 험한 파도를 넘어 내가 진정으로 생존하고 또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 인문화된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은 가을에 생장운동을 마치고 그 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한 추사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대자연의 몸짓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시반본, 즉 열매로 성숙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겪든지 원시로 반본하라는 상제님의 성음이 내 심령 속에 메아리칠 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동서양의 종교, 정치, 사상의 상극적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의 화합으로 가는 절대정신입니다. 여러 종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전쟁, 남북한 대립을 비롯한 동서 이념 대결과 충돌 등 이 모든 상극 요소가 원시반본의 대도로 완전히 해소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산도의 근본 사상인 원시반본,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모든 생명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요 나침반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원시반본 속에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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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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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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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취태울 천사문구 ум니취야 암니사파 움치움치태울 천사 움니취야 노래 움니함니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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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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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참